최대한 긴 선을 사용해서 중간 톤이 부드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색감의 표현을 만들어 주세요. 너무 짧은 선을 이용해서 선을 연결시키다 보면 아무래도 색감의 뭉침이나 강하게 튀는 색감들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최대한 낼 수 있는 긴 선을 사용해 주시면 부드러운 색감 표현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간단한 기초 도형의 조합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육면체와 구의 덩어리 형태를 그려보는 표현이니까요. 기초 소묘를 연습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수업 내용이니까요. 기초부터 천천히 따라서 그려보시길 바래요. 형태 표현을 조금 더 강하게 체크를 해서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정도로 잡아 드릴게요. 스케치 표현은 최대한 연하게 잡으실수록 색감을 진행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케치 선이 너무 진하고 날카롭게 그려진다면 자연스러운 색감의 표현이 진행되기가 어려워요. 스케치 선은 최대한 가볍게 잡아주시고요. 형태는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측에서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네요. 좌측의 어둠 색감을 먼저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연필은 EB 연필입니다. 일단 기본 어둠의 색감을 가볍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최대한 긴 선을 사용해서 일정한 진하기로 촘촘하게 기본 색감, 어둠의 흐름과 그림자의 표현을 먼저 크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물체의 어둠과 그림자의 어둠을 처음에는 함께 잡아주셔도 괜찮고요. 형태 구분이 조금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은 물체의 어둠과 그림자의 어둠을 조금 분리시켜서 색감을 표현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저는 물체의 어둠과 그림자의 어둠을 전체적으로 크게 한 번에 묶어주도록 할 거예요. 일단 그림자의 색감까지 일정한 선의 진하기를 통해서 촘촘하게 기본 색을 한번 깔아주고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풀어줄 거니까요. 너무 진하고 또렷하게 그리진 않을 거고요. 앞쪽을 추가적으로 더 강조를 하면서 색감의 깊이감을 만들어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앞쪽에 있는 구의 어둠 흐름도 잡아보도록 할게요. 어두운 면적의 색감과 그림자의 색감을 함께 잡아주면서 기본 흐름을 똑같이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톤의 구분 없이 그림자와 어둠 면적의 색감을 가장 연하게 한번 잡았고요. 이제 색감을 보다 구체적으로 강조를 시키면서 한 번 더 어둠의 흐름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연필선이 너무 두껍게 표현이 되면 색감의 밀도가 촘촘하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필을 일단은 뾰족하게 깎아주시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뾰족하게 깎인 연필을 조금씩 돌려가면서 연필을 각을 바꿔가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서는 물체보다 그림자의 색감을 조금 더 강하게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구분시키지 않았던 물체와 그림자의 구분을 색감을 강조시켜 나가면서 서서히 구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림자의 시작점을 조금 더 강하게 잡아서 물체와 구분을 시켰습니다. 자, 육면체의 어둠 흐름도 조금 더 강조를 시켜볼까요? 선을 가늘고 촘촘하게 부드럽게 쌓아주시면서 어둠의 흐름을 한 번 더 강조를 시키고 있어요. 선이 휘지 않도록 직선의 느낌을 정확히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선 자체가 휘어서 색감이 표현이 되게 되면 물체의 면적의 형태가 왜곡돼 보일 수가 있어요. 직선, 세로선을 정확하게 지켜서
빈틈없이 채워주시는 게 중요해요. 모서리의 시작점을 더 강하게 강조를 시킬 거고요. 앞쪽에서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지면서 색감의 톤 차이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위쪽 모서리도 강하게 강조를 시킬 거고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색감의 톤을 자연스럽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아래쪽에선 다시 그림자의 시작점을 더 강하게 채우면서 물체와 그림자의 구분을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색감을 통해서 어둠 안쪽의 형태를 전달시켜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형태의 체크도 정확히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색감의 선이 너무 날카롭게 찍히듯이 구분시키는 것보다는 최대한 부드럽게 색감의 톤 차이로 면적의 구분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뒤쪽으로 풀어지는 그림자의 색감까지 강조를 했고요. 자, 가장 앞쪽에 있는 구의 어둠 색감도 함께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경계 부분의 어둠 그림자 표현을 강하게 잡아서 물체 반사광 표현을 자연스럽게 찾아주고 있어요. 자, 반사광 표현은 지우개를 사용해서 색을 빼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표현했던 색감보다 주변을 더 어둡게 잡아주면서 상대적으로 색감이 밝아 보이는 대비를 주면서 반사광을 찾아주는 작업이에요. 이러한 작업의 표현을 정확히 이해를 하신 분들께서는 지우개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소묘의 표현을 완성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우개를 쓰려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보다 지우개를 쓰지 않고도 완성이 될 수 있게끔 색감의 톤 구분을 정확히 계산하면서 소묘의 표현을 진행해 주셔야 돼요. 선 방향을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밀도 있게 어둠의 표현이 충분히 쌓여서 색감의 강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연필을 사비 연필로 바꿨습니다. 사비 연필을 이용해서 더 강하고 확실한 어둠의 표현을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표현된 어둠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아직 어둠의 절반 정도밖에 색감을 강조시키지 않았습니다. 가장 강한 어둠의 포인트를 확실히 뽑아주면서 그림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한 단계 더 높여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둠의 포인트를 확실하게 한번 올려볼게요. 어둠 색감을 얼마나 결단력 있게 강하고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소묘의 전체적인 완성도의 차이가 생기게 돼요. 어둠을 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소묘를 보다 쉽고 멋있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둠의 색감을 너무 조심조심 약하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어둠의 흐름을 강조시키는 과감함도 필요합니다. 자, 위쪽 어둠을 확실히 잡아줬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어둠의 흐름의 톤 차이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아래쪽 그림자도 처음보다 훨씬 더 강하게 색감을 쌓아주면서 어둠과 반사광의 색감 차이를 한 단계 더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림자 시작점에선 그림자가 더 강하고 물체가 반사광으로 밝게 표현이 됐는데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면선 다시 물체가 어둡게 강조가 되고 그림자가 상대적으로 밝게 표현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둠 안에서의 톤의 색감의 반전이 일어나야 입체감의 느낌이 훨씬 더 풍부하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최대한 자세히 관찰을 해주시면서 최대한 똑같은 색감의 느낌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위쪽의 물체와 그림자를 더 강조를 시켰고요. 아래쪽 육면체의 어둠도 더 강하게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모서리 시작점의 포인트를 강하게 잡아주시고 같은 방식으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주면서 면적의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앞쪽 물체와 그림자의 색감을 한 번 더 강조를 시키면서 기본 어둠의 흐름을 정리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의 포인트 확실히 잡아주시고요. 어둠 안에서의 색감 차이도 정확히 전달이 되기는 해야 되지만 너무 형태나 색감이 또렷하게 구분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구분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둠 안에서는 기본적인 색감의 대비를 너무 강하게 잡아 주시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구분이 될 수 있을 정도로만 진행을 해주셔도 충분해요. 마찬가지로 어둠 뒤쪽에서는 물체의 색감을 조금 더 강조를 시킬 거고요. 물체보다 그림자를 살짝 풀어서 멀어지는 느낌을 전달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의 어둠과 그림자 표현을 강조하면서 어둠의 표현은 마무리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같은 방식이에요. 그림자 시작 부분의 어둠을 강하게 강조시켜서 물체와 확실하게 구분을 시켜 주시고요. 반사광의 느낌을 정확하게 정리를 시켜주는 과정이에요. 구의 그림자는 전체적으로 앞쪽에 있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뒤쪽보다는 전체적인 색감을 더 강하게 강조시켜 주시는 게 좋겠죠. 항상 앞쪽과 뒤쪽의 거리 차이를 색감의 강도로 전달시켜 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자, 이렇게 사물이 가진 어둠과 그림자의 표현을 강하게 강조시키면서 어둠의 흐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빛을 받는 밝음과 중간 톤의 색감을 잡아주면서 마무리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연필을 2B 연필로 바꿔줬고요. 이제 처음에 잡았던 강한 어둠의 주변 중간 톤을 부드럽게 연결시켜 주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가늘고 촘촘한 선을 사용해 주시면서 어둠과 중간 톤이 끊김없이 최대한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색감의 표현을 진행해 주세요. 자연스러운 중간 톤의 표현을 위해서는 힘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연필을 깍지를 껴서 이렇게 길게 잡고 선을 사용해 주시면 힘이 강하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럽고 연한 색감을 쉽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끝부분에 넘어가는 쪽의 밝음 색감은 아주 가볍게 진해지지 않을 정도로만 색감을 채워서 물체의 형태가 전달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밝음과 중간 톤의 색감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자, 이 정도 색감에 맞춰서 나머지 중간 톤의 표현도 함께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긴 선을 사용해서 중간 톤이 부드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색감의 표현을 만들어 주세요. 너무 짧은 선을 이용해서 선을 연결시키다 보면 아무래도 색감의 뭉침이나 강하게 튀는 색감들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최대한 낼 수 있는 긴 선을 사용해 주시면 부드러운 색감 표현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들의 조합을 통해서 기본 덩어리의 표현 연습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 어떻게 선을 사용해야 어둠의 표현과 밝음과 중간 톤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는지 기초과정에서 정확한 연습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소묘의 표현력을 높여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